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는 미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대원이 의식을 잃은 18개월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119에 신고도 못한 채 도와달라며 찾아오자 재빨리 응급조치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은 여성이 다급히 공항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등을 두드려보지만 아이는 보챌 힘마저 없어 보입니다. 공항 경비대원은 침착하게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아이가 누운 곳에 근무복을 깔아주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몸을 마사지하는 응급조치는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5분간 이어졌습니다. 광주 공항 직원의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송을 하는 과정에 의식이 조금씩 깨는 양상을 보였고 병원 도착 전에 이제 눈도 뜨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중하러 나온 18개월 아이는 며칠 전 구토와 설사 등 이상 징후를 보이다 공항 주차장에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항공보안 담당 형대현 씨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본 순간 집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형 씨는 서둘러 응급조치를 한 끝에 아이가 숨을 쉬고 체온을 회복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그다음에 저도 애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었습니다. 광주공항 측은 형 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며 경비대원에 대한 포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달빛동맹 차원으로 추진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1년 만에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이어 광주시 의회도 공동유치 동의안을 보류했고 시민단체들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추진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하고 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공동유치 동의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했고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 동의안을 보류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아시안게임 유치에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유치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되자 광주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용역에서 시민들이 87%의 높은 찬성을 보였고 비용 대비 편익 B씨가 1.1로 나와 유치 당위성도 확보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제 양 시도가 나눠서 반반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개별 도시가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예산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광주와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두 도시가 자칫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며 시의회처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어떤 지방채 같은 경우가 올해 거의 15% 넘어설 건 확실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20% 넘어설 것으로도 추측을 해요. 그런데 25% 정도 넘으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 근거한 현재의 광주시 자치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위 개념 명칭은 일제의 잔재인 데다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색이 있는 새 이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첫 발을 뗀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 근거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광주시 자치구 명칭. 일제 잔재물이자 지역의 역사성과 특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서남북 광산 이런 명칭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담지 못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 각 구의 특색을 살린 광주 자치구 명칭 변경안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무등산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서구는 금당산과 서창들녘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고, 남구는 제석산과 효행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북구는 김덕령 장군 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남구, 북구, 예를 들면 북구 그러면은 김덕령 장군 충효가 걸려 있잖아요. 충효 정신이 거 있다. 자치구 명칭 변경은 광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정선구는 동면을 화암면으로, 충북 보은구는 내송면을 속리산면으로, 인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최근에는 경북에서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활발하게 추진돼 왔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수렴입니다. 화순군과 함양군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고, 자칫하면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광역시와 자치구는 지역민의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또 이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방위면 개념의 자치구 이름이 도입된 지 약 50년 만에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와 관련해 첫 발을 뗀 광주시.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치구 명칭 변경 TF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농촌 마을에서는 나무 땔감을 이용하는 화목 보일러를 떼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 목재를 땔감으로 쓰기도 한다는 건데요. 대기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길 옆으로 조각난 나무가 무더기로 어른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 못도 박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고 버린 폐 목재들입니다. 일부 마을 주민은 폐 목재를 집으로 가져가 화목 보일러 땔감으로 썼습니다.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금은 아마 한 달에 방을 따뜻하게 잘라면 굉장히 많이 떼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떼갖고는 시골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폐목재를 태워 발생하는 매연과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를 쓰려면 깨끗한 나무를 구해 쓰라는 겁니다. 시멘트 붙어 있거나 그런 합판들을 좀 떼면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냄새 많이 나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고 집사람도 막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두고 갔을까? 최근 한 건설업체가 크레인까지 동원해 마을 곳곳에 폐목재를 옮겼습니다. 원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지만 겨울철 땔감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요즘 폐목재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뗀다고 누가 뭐 문제되는 사람 있으면 병원 침대 이런 거 이제 세탁해갖고 주는 업체에서도 이런 걸 갖다 떼거든요. 이제 기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폐목재를 제대로 된 소각시설에서 태우지 않으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또 묻어있는 물질이 신체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지난 3월 경북 청도에서 아궁이에 폐목재를 썼다가 접착제가 함께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일가족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온에서 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소 시간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일반 화목 보일러라면 불완전 연소에 의한 초미세먼지라든지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폐목재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되지 않은 폐목재 배출량은 연평균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는 국회에서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현산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서에는 준공 예상 시점인 2027년 12월 이후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입주까지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해남군 계곡면의 한 녹차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녹찻잎을 건조시키는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이 끼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구례군 문청면의 1층 높이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집안 욕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 동안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중의 미래와 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통해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지향할 대중국 외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내일은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 등 3개의 세션별 토론이 이어지며 중국에서도 언론사 특파원들이 현장을 취재해 심포지엄 실황을 자국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심철희 광주시의회 의원이 우치공원 부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의원은 광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연간 1,5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5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쇠락해가는 우치공원을 활성화하고 100년 먹거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색만 맞춘 용역이나 TF 운영은 그만하고 우치공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674명이 확진됐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